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미국에서 CPI 지수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8%가 깨질지 안 깨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밑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우리 증시도 양시장 모두 2%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도 좋고 금요일에다가 오늘은 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좀 달달한 빼빼로 드시면서 또 달달한 금요일을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마토에서 콘서트 티켓을 획득을 하신 분들은 또 오늘 콘서트도 보러 가실 것 같아서 좀 굉장히 특별한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 오늘도 좀 활발하게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 그래도 여기 허생님이 출석 체크해 주셔서 주식이 오르니 채창이 활력이 있네요. 히히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뭐 주식이 오르고 시장 분위기가 좋더라도 워낙에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죽지 못해 살아있는 그런 광어 같은 밑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좀 활력이 넘치는 활어 같은 시장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단쇼 1시간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또 활발하게 함께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아닌 오늘은 한 분의 전문가님이죠. 네, 금산 전문가님이 스페셜하게 1시간 동안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태리님이 1등 해주셨나 봐요. 네, 태리님 오늘도 1등을 외쳐주시면서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꿈꽃도 귀신 꿈꽃도 님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외쳐주시면서 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도 와주셨고요. 허생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곰지말님과 러브수기님, 두릅조아님, 그리고 꽹님도 와주셨고요. JS님도 코론 글로벌 들고 와주셨네요.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좀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어도 활어라는 거 저는 몰랐는데 활어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었던 생선인가 봐요. 그래서 광어도 활어라는 소식을 진단쇼 통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대산 샘골킴님께서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환영합니다. 진단쇼에서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제이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또 열심히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금산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거의 페스티벌처럼 좋은데 오늘 또 어떤 미니 강의 주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항상 금요일 날에는요. 금산 혼자서 1시간 동안 스페셜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보시면 마이크가 2개가 있죠. 이쪽에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마이크는 TV로 나가는 마이크고요. 한쪽은요. 제 유로 회원들 생방송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미니 강의의 주제가 재무상태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내용을 해드릴 테니까
특히나 그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무엇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대조표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대조표. 보통 우리가 BS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T자를 이렇게 그리면요. 이렇게 T자 그리면 차변에 왼쪽을 우리가 차변이라 그러잖아요. 차변은 자산을 기록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변, 이쪽은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왜 제가 이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냐. 어제 여러분들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어제 하한가 들어갔잖아요. 30% 하락 나왔고 지금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나오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전해액 소재 업체면서 LCD 패널 제조업체잖아요. 왜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이렇게 좋은 날 어제 하한가 들어가고 오늘 또 빠지고 있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재무상태표의 중요성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차변에 자산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그 자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제가 이 회계를 제가 상당히 좀 조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제가 다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법이나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보면 다릅니다. 상법에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어떤 걸 보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상법에서의 재무제표와 기업회계 기준에서의 재무제표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재무상태표를 잘 보시면 이게 유동자산 안에요. 이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현금성 자산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골 때리죠. 기업이라고 하는 게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현금이나 또는 당좌 예금이나 또는 여러분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현금성 자산이 1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동네 구멍 가게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억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을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냐면 39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내가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순수한 현금 자산을 말한다고요. 현대차가 한 16조 정도 되고, 그 다음은 LG화학이 한 5조 가까이 되고, 포스코 홀딩스가 한 5조 가까이 됩니다. 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가정집으로 말하면은, 애가 아픈데 집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집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금성 자산이 적거나 없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부채 항목이 나오죠. 이게 부채도 여러분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유동부채 안에 단기사채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 단기사채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시비 우리가 전환사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다음 BW 우리가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하잖아요. 이 단기사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기 때문에 발행하는 겁니다. 단기사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저 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CB나 BW를 발행하는 것은 저 CB나 BW는 결국은 저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단기사채가 많은 기업은 조심하세요. EV 첨단 소재의 단기사채가 많기 때문에 저거 감자를 하는 겁니다. EV 첨단 소재 주가가요, 저 단기사채가요, 3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감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단기 차익금이 있죠. 단기 차익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여러분 잘 보시고 난 다음에 12월 결산법인 150개 되는 종목은 손대면 안 됩니다. 제가 조만간에 제가 150개 되는 종목을 금산의 투자클럽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제 투자클럽에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 150개 되는 종목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나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발행 감자 아마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될 것입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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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심하세요. 좀 주식을 하시면서 기본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도 모르고 주식에서 배가 망신하지 마시고요. 꼭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은 이게 단기사채가 있는 기업은 되도록이면 손대지 말라는 거. 단기사채가 있는 기업은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 중에서 단기사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매매 안 하는 게 좋다고요. 그 다음 단기 차익금이 많은 기업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산 전문가님의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 나중에 뭔가를 하더라도 잘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에 대해서 아까 댓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금요일에는 항상 금산 전문가님이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니까요. 금요일에 참석하셔서
하시면서 금으로 산을 쌓는 방법들, 여기서 여러 가지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 깨털캠님께서 보내주신 유진테크입니다. 44,108원에 진입을 하셔서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손절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유진테크가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오늘도 9%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매수를 한 시점 자체가 너무나도 약간 고점이고요. 지금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좀 오르는 게 그닥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볼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분께서 유진테크를 44,10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 44,100원이 어느 정도 이치에 있냐면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유진테크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44,100원이 요 가격대네요. 여기도 그죠? 여기가 대략 44,000원대고요. 현재 오늘 주가가 한 8%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25,000원이죠. 저는요, 여러분들 올해 주도주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하죠. 제가 아마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라든지 LNF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요 2차 전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아마 꼭지가 나올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여러분들 약 3년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나 내년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가를 본다면 반도체가 상당히 유력하다. 왜 반도체가 유력하냐? 사이클상 놓고 봤을 때 지금 반도체가 최악의 상태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에서 매수해서 최상의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이 그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게 나와 있는 유진테크라고 하는 기업은요, 반도체 그 장비 중에서 보통 이게 정착 장비 쪽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그 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가장 기술진이 막강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유진테크의 임원들 잘 보세요. 유진테크의 임원들을 잘 보시면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임원들이 그렇습니다. 임원들이 반도체 쪽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거의 부장급 이상이 되는 분들이 전부 다 포진되어 있는 기업이 유진테크입니다. 그런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깨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는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진테크라는 종목과 PSK라는 종목이 하나 있을 텐데 볼까요? 그게 PSK입니다. 오늘 지금 11%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제가 월요일 날 라스트 찬스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오후 3시 15분에 PSK가 목표가 도달해가지고 아마 리뷰를 아마 해줄 거예요. 리뷰를.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서 탑픽 종목은 이게 나와 있는 PSK와 유진테크가 탑픽 종목이라는 거죠. 그럼 이분께서 손절할까요?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한다고요? 이 종목은 손절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손절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자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옛날 사람이라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추가 매수를.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요, 오늘 지금 유진테크가 9% 이상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정도에 조정권에 들어오면,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추가 매수할 때는 반드시 음봉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윤테크는요, 기다리면 제가 봤을 때는 60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가 23,700원. 좀 기다리면 저는 충분히 24,000원대 미만에서 이렇게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정도를 추가 매수하시면 되냐면은 10% 정도를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기 투자를 하는 거죠. 중기. 중기 투자. 중기로 가져가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중기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이죠. 최소한 3개월 정도. 제가 내년도에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셔가지고 다음 주에 24,000원 정도 오면은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얼마 정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최소한의 가격, 제가 최소한의 가격을 얼마를 제시해 드렸냐면 여기가 32,000원입니다. 최소한의 가격을 32,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조금 여유가 된다면은 이 종목은 36,000원 정도 가져가면 지금 5%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0%를 추가하게 되면 그래서 36,000원에 팔면은요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10% 매수, 지금 자리 매수해가지고 36,000원 가져가면 손실 보지 않고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손절이 아닌 정반대의 추가 매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요, 지금 자리에 아래쪽에 빠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거는 하방 경직이 탄탄한 기업이에요. 하방 경직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정받으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고, 저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 저는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제가 주식한다면. 어차피 제가 3개월 이상 가져간다는 그런 계산하에서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꽥님 유진테크 갖고 이제 손절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셨는데 손절을 했다면 굉장히 후회하실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 아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권장해 주셨으니까요. 아까 그 부분도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여기서 10% 정도 추가 매수해 보신 다음에 꼭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진테크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아까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저도 오늘 주가 흐름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카카오랑 카카오 그룹주들이 이렇게까지 뛰어오르는 거를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좀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가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좀 그런 염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주들 그리고 가대 낙폭주 들 일제히 다 오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인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네, 85,000원에 30%요. 85,000원에 30%. 좀 막막하셨겠어요. 네. 네, 요즘에는 그래도 좀 올라오네요. 네네,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덜 되는데, 향후 전망하고, 네.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향후 전망과 목표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그 두 가지 부문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85,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이 정말 혹한기 같은 변동성 그리고 답답함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라 약간은 마음이 놓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이분께서 85,000원에 비중을 지금 30% 가지고 계시죠? 예, 좀 걱정이 되시지만 뭐 걱정 그런 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진 멀티리얼즈가 이제 사실은 롯데 케미칼에서 이제 인수가 아마 거의 확정적이죠, 그죠? 아마 본계가 제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 그룹에서 사실은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2차 전지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종목 진단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저는 안 되는 주식은 저는 안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산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헛소리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생활한 사람인데, 이 바닥에서 삶을 제가 영위한 사람인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에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제가 좀 낫다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2차 전지가 보통 양극재와 그 다음에 음극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해질, 그 다음 분리막, 그 다음 기타, 뭐 동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통 양극재 주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양극재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셀 업체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 최근에 우리가 셀 업체라고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죠? 삼성 SDI.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안 움직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분리막이나 전액 같은 이런 종목군은 거의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익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동박이나 이런 박 관련되어 있는 종목, 뭐 분리막,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분리막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SK 아이테크놀로지 볼까요? 여러분들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 분리막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 보세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분리막 업체 아닙니까? 급락했잖아요. 이게 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이게 나와 있는 일진 멀티리얼즈라는 종목은요. 저는 이 종목은 일정 부분의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롯데라는 그룹이 일진 멀티리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한층 더 견고해 줄 수 있어요. 이분께서 지금 85,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얼마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냐면은 8만 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 8만 원대까지는 요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걸 우리가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산. 이게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 발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 여러분들. 주가가 한번 하락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막판에 발산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가 8만 원 정도 되면 단기하면
고점이 아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8만 원대예요. 이분께서는 8만 5천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을 많이 줄이고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이분께서 내가 만약에 비중만 한 15%나 한 2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추가 매수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중을 3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한눈 팔지 마시고요. 한눈 팔지 마, 딱 기다리세요. 기다릴 때는요, 철저하게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냥 죽는 종목이 아니라니까, 이 종목은요. 그래서 8만 원 정도 오면, 예, 다시 또 그때 검사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또 봐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8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요즘에 오르고 있는 만큼 8만 원 구간대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8만 원대까지 기다려보시다가 이제 추가 전략이 필요하실 때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와 주셔서 다른 전략들까지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전까지만 해도 쭉 잘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하락세를 걷고 있었어서 많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에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8만 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종목 진단을 해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민트초코님이 보내주신 대우건설입니다. 7,000원에 40%를 들고 계신데 자꾸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보유 비중이 40%까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더 고점에서 진입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거의 고점 부근에 진입을 하신 다음에 뭐 건설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최근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뭐 버려야 하나 끌고 가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대우건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께서 지금 대우건설에 7,000원에서 비중을 40%를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이분께서 이제 주식을 저점에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가지고 지금 비중을 이제 40%까지 실어놨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하실 때 그 비중을 한 종목의 비중, 물론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뭐 한 종목에 뭐 몰빵 쳐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종목에 뭐 100%씩 올인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 종목에 한 10% 정도 사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죠. 주식이라고 여러분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주식의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주식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건설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종목에 40%를 하는 것은 이거는요. 전략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잘못 짠 거예요. 건설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건설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자산이 없는 업체예요.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없어, 자산이에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주는 비중을 만약에 IT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종목은 40% 비중을 실어도 되지만 건설주의 비중을 40% 진다, 이게 처음 봤네. 제가 이 건설주의 비중을 40% 짓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3%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 FOMC 회의 때 뭐 0.75가 부담스럽다면 0.5를 올리면 4.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튼 미국의 기준금리도 5%에서 사이에 두고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니까 우리나라의 금리도 적어도 한 3.5%요 이상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이 건설주는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우건설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또는 사우디의 네옴시티의 좀 수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은 있죠. 이 모멘텀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건설주가 큰 모멘텀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 지금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7,000원이기 때문에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이거 7,000원 정도의 상승세까지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 올려면요, 적어도 이 정도를 올리면요, 코스피 지수가 적어도 얼마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 되냐면은 약 한 2,7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제가 지수를 가지고 이 건설주를 제가 대입을 해보면 이 정도의 2,700포인트 이 정도 넘어와야 7,000원 정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더 기다려 보는데 얼마까지? 요거는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대우건설이 삼성물산처럼 보유 유가증권이 있다든지 자산 가치가 있으면 제가 좀 더 높게 제가 밸류에이션을 제가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대우건설은 삼성물산이나 뭐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기업에 비하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 자리는 워낙 주가가 저점에서 우리가 지금 바닥을 치고 하면 좀 이제 고개를 드는 구간이거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하락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조정받고 한 번 더 2차 상승이 나올 거예요. 보통 이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플랫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6,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한번 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4,810원이기 때문에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이 가까이 오면 6,000원 가까이 오면은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계속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량을 줄이라고요. 지금 40%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물량을 줄이라고요. 다른 지금 내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아까 제가 그 반도체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6,000원까지 오면 절반 매도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최근에 안 좋았잖아요. 뭐 금리 인상 여파도 있었고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건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약간은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손실이 많이 난 상황에서 보유는 해보되 6,000원 구간에서 이 비중은 조금 축소를 해보자. 이 전략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가량에서 반절 정도는 정리해 보시는 전략 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하이로 코리아요. 네, 하이로 코리아요. 예. 네, 보유 비중과 매수 단가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매수 단가는 21,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올해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 저 9월 중순에 매수했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뭐 이때 뭐 조선 아니면 뭐 이런 관이음새 이런 이야기 듣고 들어가신 걸까요? 예, 예, 예. 그러면 뭐 지금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예?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저 금산 선생님이 그 당시에 네. 그 상당히 그 전망이 좋다고 해서 네. 예, 매수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전망하고 목표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목표가 설정해 달라고 부탁드려 볼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하이로코리아, 조선 기자재와도 엮여 있고, 뭐 관이음새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월 중순에 들어가셨다고 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손실이 많이 나신 상황은 아니라서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제가 피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간이염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지금 미국의 CPI 지수가 지금 시장 예상이 한 7.9%였잖아요. 지금 이제 7.7%로 이렇게 딱 하회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미국의 지수가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금리가 FOMC에서 12월 달에 금리가 0.75 자이언트는 어렵겠다. 확률이 그러면은 자이언트는 0.7은 어렵다. 그런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피해주였던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 이런 종목이 급등을 하자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종목 진단할 때 저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종목 진단을 저렇게 하는구나. 저 금산이라는 전문가는 종목 하이로코리아를 진단할 때 이렇게 종목을 진단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금리 인상의 피해주였던 카카오. 보세요. 급락을 했죠? 보세요. 급락이죠. 보고 계시는 게 카카오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NC소프트 볼까요? 이게가 NC소프트예요. 볼까요? 이게가 NC소프트입니다. 급락이 나왔죠. 네이버 볼까요?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종목 보세요. 급락이 나오죠. 금리 인상에 피해를 봤던 기업, 이런 성장주들이 지금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 오늘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태강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조정이 들어오죠. 보세요. 그동안에 추세가 살아있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태강이라든지 이게 나와 있는 승강밴드 같은 종목, 그동안에 추세가 살아있던 종목이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순환매다. 순환매 시장이 여러분 지금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제가 또 뭐 안짜로 써서도 죄송한데요. 여러분 순환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순환매 시장이잖아요. 많이 빠진 것은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좀 조정권에 들어오고. 하이로코리아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게요. 내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지만 내년에도 실적이 끝내줍니다. 이 주식은. 이게 하이로코리아는 우리가 피팅주 중에서 우리가 피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용접용 피팅이 있고요. 그다음 이게 우리가 순수하게 이건 밸브용이에요. 밸브용. 이거는 밸브용이에요. 거기가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이로코리아는 간의 크기가 간의 둘레가 좀 적은 걸 말합니다. 보통 태강과 승강밴드는 보통 산업용이고요. 큰 간이 있잖아요. 조선에 들어가고. 그런데 하이로코리안 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하이로코리안 반도체도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도 간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알짜배기 실적주예요. 그리고 재무구조를 보시면요. 이런 기업은요. 차입금이 없어요. 차입금이 하나도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요. 매도할 필요 없죠. 가져가는 거죠. 전 고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이런 종목 앞전 고점 전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21,900원에 이제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주가가 2만 원 정도 내려오면요, 한 추가로 5%만 더 매수를 하세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정도. 오늘 장중에 주가 내려왔잖아요. 오늘 장중에 까맣게 칠해놓은 게 33일 입행선인데 대략 2만 500원 가까이 내려오면요. 지금 주가가 2만 1,250원이기 때문에 2만 500원 정도 내려오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경상도 말로 딱 방구고 있다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오면 딱 잡으라고요. 제가 방군다는 말이 그 경상도 말로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가 2만 500원 내려오면 딱 매수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방구고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셔가지고 앞전 고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 관련해서 이제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약간 속 시원하게 올라가지를 않아서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네,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2만 원 초반 부근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하는 전략 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로코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받았을 때 조금 더 담아도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이 보내주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36,000원을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우선 어제 무섭게 치솟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저렇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약간 좀 답답하고 얄밉기도 한 종목인 것 같은데 꿈꽃도님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러분들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러면 사실 한국가스공사가 여러분들 농구도 창단했습니다. 예전에 그 전자랜드 있잖아요. 전자랜드 팀이 그대로 한국가스공사로 갔잖아요. 농구부도 있어요. 프로농구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조금씩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 가지고 단기 수익을 노리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식을 하시면 딱 생각을 하세요. 맨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요. 여러분들 매수할 때 내가 단기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약 한 달짜리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한 1년 이상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한 10년 가져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요.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철저하게 단기 매매를 하시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지 단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술에 술탄스 물에 물탄스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안 되고요. 이분께서 만약에 지금 36,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이분께서는 좀 중기로 가져가시려고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단기로 이런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나기 어렵거든. 단기 매매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자리에 단기 매매는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 가장 적합한 종목이에요. 지금 단기 종목 중에는 네옴시티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네옴시티밖에 없다니까. 지금 자리에서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그 두 개 섹터밖에 없어요. 그건 이렇게 하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주가는 여러분들 여기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저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요. 좀 기술적인 분석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요.
기본적인 분석이 있고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분석이 있어. 딱 이게 세 가지로 분석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한국가스공사의 기술적인 분석, 그 다음은 시장 전체의 파운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 분석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본다면 이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여기가 저점이니까 이게 고점이잖아요. 그죠? 이게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고점도 낮아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거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요. 충분히 4만 원대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단기를 보시려면요. 요 4만 원에서 매도를 하세요. 4만 원 매도. 단기로 보시려면 단기로. 지금 저점은 나왔으니까 아래쪽으로는 하방 경직은 확고하니까 하방 경직은 신경 쓰지 말고 위로 올라가면 4만 원 정도 단기는 매도하시고 만약에 내가 중기를 본다. 이게 중기 타죠. 이게 중기 차트잖아요. 이 중기제고죠. 중기를 보면은 이게 고점이 8만 원대고 저점이 얼마대입니까? 거기가 2만 5천 원대잖아요. 저점이 거기가 2만 5천 원. 고점이 8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요 중간 정도 5만 원 정도, 요 중간 정도는 가능하거든. 그죠? 주가가 흐름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정도 지금 자리에 와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로 보실 때는 4만 원 매도, 중기로 본다면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전략을 가지고 한번 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별로 가격 구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한국가스공사 잘 들고 있다가 수익까지 가져가시고 손실도 많이 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댓글창에 금사님 응원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 벌써부터 이제 월드컵 관련 종목들 찾아 나서기에 이렇게 부지런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 월드콘 이야기도 나오고 치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오늘 하루 좀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밤에 치킨과 맥주 이렇게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쇼에 이어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미스터 진단도 있으니까요. 미스터 진단 통해서도 다양한 종목들 상담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